일과 유행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와, 스카프네요. 올가을에 유행한다고 해요. DMC도 멋쟁이가 되어보라고 드리는 거예요. 2. 풍씨, 안경 바꿨어요? 다른 사람 같아요. 네, 올해는 화려한 게 유행이라고 해서 하나 샀어요. 3. 미용실에 가서 머리색을 바꿀까 해요. 또 염색을 한다고요? 그러다가 머리 상하겠어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남씨,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남자도 피부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해서 팩을 좀 사려고 해요. 그래요? 그럼 제가 골라줄까요? 2. 반씨, 머리 잘랐네요. 아, 요즘 짧은 헤어스타일이 유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 봤어요. 와, 잘 어울려요. 이제 여자친구만 있으면 되겠네요. 3. 장례식에 가니? 왜 검은색 넥타이를 했어? 어두운 색이 유행이라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별로야? 유행한다고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너한테 어울리는 걸 해. 지난번에 산 넥타이도 한 번밖에 안 하지 않았니?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올가을에는 어떤 것들이 유행할까? 글쎄, 작년에 유행했던 게 계속 유행할 것 같은데. 작년에는 헤어밴드가 대유행이었지? 드라마에서 여배우가 하고 나오면서 헤어밴드 열풍이었지. 기억난다. 나도 그 화려한 헤어밴드를 샀거든. 너도 그 헤어밴드를 샀다고? 내 헤어스타일에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응. 사고 나서 후회했어. 내가 하니까 헤어밴드가 아니라 왕관 같았어. 그래. 내 생각엔 너는 장식이 없는 깔끔한 헤어밴드가 어울릴 것 같아. 맞아. 다행히 올해는 빨간색, 노란색 같은 단색 헤어밴드가 유행인 것 같아. 잘 됐네. 드디어 너한테 어울리는 액세서리가 유행을 하는구나. 4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진짜 패션 리더는 비싸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액세서리 하나로도 새로운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옷에는 신경 쓰면서 액세서리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요. 진짜 멋쟁이들은 액세서리 하나로 멋지게 변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올여름에는 눈에 띄게 크고 화려한 디자인의 액세서리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디자인은 한여름에도 시원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액세서리 하나 구입하셔서 올여름 패션 리더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2. 들어봅시다.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패션 디자이너 김영숙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역시 오늘도 멋지게 한복을 차려입고 나오셨네요. 평소에 한복을 즐겨 입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입으신 한복을 보면서 디자이너의 꿈을 키웠어요. 한복의 색과 선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른 옷보다 한복이 제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아, 한국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신 건 어머니 덕분이군요. 선생님의 패션쇼는 볼거리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패션쇼 마지막에 나오는 색동 한복을 입은 어린아이들이 인상적입니다.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요?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제 생각에 색동 한복을 입은 어린아이들에게서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한복을 제 패션쇼의 마지막에 등장시켜 봤어요. 네,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리고 계신 디자이너 김영숙 선생님. 앞으로도 멋진 디자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과 집안일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평소에 집안일을 좀 하세요? 명절에만 어머니를 도와드려요. 평소에는 회사 일이 너무 바쁘거든요. 2. 혼자 사는데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청소를 자주 하나 봐요.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자주 오셔서 청소를 해주세요. 3. 청소기를 사려고 하는데 어떤 제품이 좋아요? 로봇 청소기 어떠세요? 그냥 켜놓으면 알아서 청소를 하니까 맞벌이 부부나 혼자 사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전 요리는 좋은데 설거지는 너무 싫어요. 밥 먹은 후에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거든요. 맞아요. 밥 먹고 설거지를 바로 안 하면 미루게 되고 하기 싫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설거지는 밥을 먹자마자 바로 하는 것이 좋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2. 요즘에는 한국 남자들도 집안일을 많이 돕는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래요? 네, 젊은 사람들은 집안일을 많이 돕지만 나이 든 분들은 거의 안 하세요. 저희 집을 봐도 그래요. 저는 많이 하지만 아버지는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그럼 아버님은 집안일을 전혀 안 하세요? 그렇진 않아요. 아주 가끔이기는 하지만 청소기는 돌리세요. 3. 집에 먼지떨이랑 빗자루 있어요?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네, 있어요. 그런데 그건 왜요? 주말에 대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청소도구가 없어서요. 걸레는 필요하지 않아요? 걸레는 헌수건으로 만들면 돼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선배님,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힘들어 보여요.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는 게 생각보다 힘드네. 왜요? 남편분이 안 도와주세요? 남편도 바빠서 잘 안 도와줘. 퇴근해서 집에 가자마자 집안일하고 아이 챙기다 보면 밤이 되니까 평일엔 거의 쉴 틈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피로도 쌓이는 것 같아. 선배님도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집안일은 남편하고 분담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자기 정도면 많이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안 하기도 하고.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한국 남자들도 집안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다 그렇진 아닌가 봐요. 우리 남편처럼 아직도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남자들도 있거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맞벌이 부부는 서로 도와야 하는 거잖아요. 집안일을 나누어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2. 들어봅시다. 2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통계청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크게 늘고 있는데 반해 남편들의 가사 분담은 예전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한 30분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어지러운 것들만 치우는 정도죠. 엄마가 다 해주시니까 시키는 것만 가끔 해요. 청소 같은 거요. 20대부터 40대까지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가사에 얼마나 참여하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20대의 경우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인식은 컸지만 실제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과 종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대가 미혼인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또한 지금의 20대들이 대부분 가사노동을 여성이 전담하는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맞벌이를 하니까 같이 안 하면 집안일이 너무 많죠. 30대의 경우 남녀 모두 하루에 2-3시간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40대의 경우에는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고 실제로 남성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도 매우 적었습니다. 가사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조언입니다. KBT 김수영입니다. 삼과 감정.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첫 월급 받은 거 축하해요, 풍씨. 한 통 내세요. 고마워요. 첫 월급을 받아서 저도 너무 기뻐요. 제가 한턱 낼게요. 2. 풍씨, 무슨 일 있어요? 우울해 보여요. 사실 어제 여자친구와 심하게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아요. 여자친구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3. DM씨,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요? 무슨 일이에요? 이번에도 취직이 안 됐어요. 너무 괴로워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풍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네, 기분이 아주 좋아요. 전에 신청했던 장학금을 받게 됐거든요. 잘 됐네요. 부모님께서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네, 부모님께서도 아주 좋아하셨어요. 2. 남씨, 여기에서 혼자 뭐 하고 있어요?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요? 여기는 제가 우울할 때 자주 왔던 곳이에요. 혼자 있고 싶을 때 자주 왔어요. 그렇군요. 처음 와봤는데 분위기가 괜찮네요. 혼자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3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이번 학기 한국 문화 수업에서 30분짜리 발표를 5번이나 했습니다. 한 번 발표할 때마다
준비하는 데에 일주일이 걸려서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5번의 발표를 모두 마치고 나니 발표에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발표하는 일이 무섭지 않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일주일 정도 준비하는 동안에는 힘들고 짜증도 났습니다. 그리고 발표하기 전날부터 불안하고 긴장이 돼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발표하는 동안에는 너무 떨렸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발표를 마치고 나서 발표를 잘 해냈다는 생각에 만족스럽고 행복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5번이나 겪고 나니 이제는 발표하는 것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김진호 씨를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김진호 씨의 노래는 시내 어디에서나 들을 수가 있는데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자신의 노래가 들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물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처음 길거리에서 우연히 제 노래를 들었을 때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김진호 씨는 유명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편인데요. 노래를 그만두고 싶은 적은 없었나요? 노래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다른 일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지 않는 생활에 만족할 수가 없어서 다시 가수 생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가수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을 했었나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팔았던 적도 있고 학원에서 노래를 가르쳤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서 지금 김진호 씨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사과, 생활정보.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채소는 어디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친구 말로는 슈퍼나 마트도 괜찮지만 재래시장이 더 싸고 또 많이 준대요. 2. 여기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에 내야 하나요? 예전에는 관리사무소에 직접 냈었는데 요즘은 은행에 내도 된대요. 3. 이 아파트는 쓰레기를 아무 때나 버려도 돼요? 여기 생활 안내문에는 일반 쓰레기는 매일 버려도 되고 재활용 쓰레기는 수요일 오전에만 버리래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한국의 여러 곳을 여행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은지,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외국인 관광 안내 전화에 전화해 보세요. 외국인 관광 안내 전화요? 몇 번인데요? 저도 어디서 봤는데 1330으로 전화하면 된대요.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에 대해 외국어로 안내를 받을 수 있대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어제 뉴스 봤어요? 왜요? 무슨 특별한 거라도 있었어요? 다음 달부터 지하철, 버스, 택시 기본요금이 오른대요. 어머, 교통비가 점점 비싸지네요. 왜 또 오른대요?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도 올라서 그렇대요. 그럼 교통비를 얼마나 올린대요? 지하철이랑 버스는 100원씩 오르고 택시는 기본요금을 200원 올린대요.
그래요? 이제는 학교에 자전거 타고 다녀야겠어요. 4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친구들이나 인터넷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인터넷 사이트는 찾아봤어요? 도움이 될 정보가 많을 거예요. 베트남의 한국 안내 사이트는 가끔 틀리거나 없는 정보도 있고 한국 인터넷 사이트는 별로 아는 사이트가 없어요. 제 친구가 말해줬는데 서울 글로벌 센터 사이트가 괜찮대요. 서울 글로벌 센터요? 외국인 종합지원센터인데 출입국 정보부터 한국의 관광, 교육, 국제교류, 비즈니스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대요. 그리고 운전면허증이나 신용카드 발급과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비스도 해준대요. 그런데 한국 사이트는 아직 이해하기 좀 어려워서 잘 안 보게 돼요. 그 사이트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로도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요? 오늘 한번 찾아서 봐야겠네요. 아, 그리고 전화로도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대요. 1688-0120이래요. 네, 정말 고마워요. 2. 들어봅시다.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준영 씨, 한국에서는 서류를 어떻게 보내요? 보통 우체국에 가서 우편으로 보내는데 중요한 서류면 등기로 보내기도 해요. 일반 우편은 시간도 며칠 걸리고 가끔 분실되기도 하니까요. 왜요? 서류 보낼 일 있어요? 네, 대학교에 내일까지 지원서와 입학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깜빡하고 있었어요. 아까 전화로 물어봤는데 내일 오후 5시까지 꼭 보내래요. 그건 중요한 서류고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택배나 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겠어요. 그게 뭔데요? 택배는 보내는 사람의 문 앞에서 받는 사람 문 앞까지 접수한 다음 날까지 직접 배달해 주니까 안전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우편보다는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요? 그럼 빨리 택배 회사에 연락해야겠어요. 잠깐만요. 내일까지 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퀵 서비스가 더 낫겠어요. 저도 이용해 보지는 않았는데 제 친구가 지난번에 서류를 급하게 회사에 보낼 일이 있었을 때 퀵 서비스를 불러서 보냈다고 했어요. 퀵 서비스는 지하철이나 오토바이, 차량으로 바로 배달해 주니까 진짜 빠르대요. 그럼 혹시 아는 퀵 서비스 전화번호가 있나요? 네, 친구가 가르쳐 준 번호가 있는데 여기는 오토바이로 직접 전달해 주는 곳이래요. 요금은 많이 비싼가요? 제가 듣기로는 보내는 곳과 받는 곳의 거리와 물품의 종류, 무게에 따라 요금이 다르대요. 그런데 보통 서류는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래요.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5과 취직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흐엉 씨는 이번 채용 공고에 지원했어요? 아니요. 지원 서류가 뭔지 잘 몰라서 아직 못했어요.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확인해보고 지원할 거예요. 2. 오늘 공고가 난 회사는 대학 졸업자 이상이면 지원서를 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경력사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경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저는 안 되겠네요.
3. 요즘 회사는 보통 면접 시험을 2번 이상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필기 시험에만 합격하면 취직된 걸로 알았는데, 이제는 면접 시험이 아주 중요해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면접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자료를 잘 준비해 놓아야겠어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맞는 것에 체크 표시해 보십시오. 1. 어제 모집 공고가 난 무역회사는 전형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까 게시판에서 봤는데 다음 주까지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고 며칠 후에는 필기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는 안 되나요? 인터넷이 잘 안 되거든요. 이번 지원은 인터넷으로만 받으니까 제 컴퓨터로 하세요. 2. 루이엔 씨, 이번 주에 면접 시험을 본다고 했죠? 꼭 합격하세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너무 긴장돼요. 면접 시험에서는 보통 뭘 질문하는지 아세요? 회사에 지원한 동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무엇보다 자신 있게 대답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면접에서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군요. 면접 준비는 많이 못해서 걱정했는데 다음에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볼게요. 3. 오늘 수업 시간에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방법을 배웠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회사에 지원하려고 처음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고생했어요. 자기소개서에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나의 장단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거든요. 요즘에는 봉사활동이나 인턴 사원을 한 경험도 있어야 회사 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러게 말이에요.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 놓아야 취직하기 쉬울 것 같아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화씨, 오늘 뉴스 봤어요? 요즘 취업률이 낮아져서 큰 문제가 되고 있대요. 우리도 곧 취직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제가 알고 있는 선배도 요즘 취직을 못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필요한 자격증도 다 따놓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취직하기 힘들대요. 맞아요. 작년에 비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도 많이 줄었고 인턴 사원을 채용하는 곳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경쟁이 정말 심하대요. 인턴 사원이요? 그게 뭔데요? 회사에서 일을 하기는 하지만 정규 사원이 아니라 얼마 동안 회사 업무를 익히며 일하는 직원을 말해요. 정식으로 취직하기 전에 자신의 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규 사원으로 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렇군요. 경기가 빨리 좋아져야 취업 문제가 해결되는데 정말 큰일이네요. 2. 들어봅시다. 2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취업박람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 어려워지는 경기로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취업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각 단체들은 이러한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업 박람회는 직원을 채용하려는 여러 회사와 취직을 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에게 맞는 회사나 직원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취업 박람회는 취업 준비를 하는 많은 청년층을 포함하여 일자리가 없는 중장년층,
그리고 취업이 어려운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습니다. 보통 취업 박람회에 가면 서류 전형에서 면접 시험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취업 박람회에 참여하려면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박람회인지 잘 알아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여한 회사들은 어떤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지 조사한 후에 가야 남들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육과 고장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드라이어를 처음 샀을 때부터 좀 이상했는데 이제는 찬바람만 나와요. 아마 스위치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 같군요. 오늘 맡기시면 수리해드리겠습니다. 2. 새로 산 휴대전화로 국제전화가 안 걸리는데 수리센터에 가야 하나요? 아마 휴대전화 기능 설정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제품 설명서에 보면 사용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3. 어떻게 오셨습니까? 텔레비전 리모컨이 작동이 안 되는데 왜 그러죠? 건전지도 갈아 끼웠는데 소용이 없어요. 버튼도 잘 안 눌러져요. 텔레비전 모델명을 말씀해 주시면 같은 제품의 리모컨을 찾아드리겠습니다. 2번. 대화를 잘 듣고 맞는 것에 체크 표시해 보십시오. 1. 반 씨, 왜 그렇게 전화 통화가 안 됐어요? 휴대전화를 AS 센터에 맡겼을 때 전화했군요. AS 센터요? 휴대전화가 벌써 고장났어요? 네, 기계 안에 물이 들어가서 부품을 갈았거든요. 2.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멈추는데 왜 그러는지 아세요? 컴퓨터를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서 그럴 거예요. 화면이 멈췄을 때는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는 컴퓨터가 고장난 줄 알고 수리센터에 전화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컴퓨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주 그러면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3. 배터리 충전기가 이상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충전해도 얼마 못 써요. 배터리를 얼마 동안 사용하셨어요? 8개월쯤 사용한 것 같은데요. 충전기를 새로 구입할 수 있나요? 충전기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가 다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품 보증 기간이 1년이니까 새 배터리를 받으셔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DMC, 아직 집에 안 가셨어요? 네. 사실 아까 집에 갔는데 문이 잠겨서 다시 돌아왔어요. 문이 잠겼다고요? 열쇠가 없었어요? 아니요. 저희 집은 지난달에 번호키를 설치해서 열쇠는 필요 없고 버튼을 눌러야 하거든요. 그런데 버튼을 계속 눌렀지만 안 열리네요. 비밀번호를 바꾼 거 아니에요? 비밀번호만 맞으면 잘 열리는데 이상하네요. 아니에요. 아마 기계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럼 AS 센터에는 연락해 봤어요? 네. 다행히 AS 센터가 24시간 하는 곳이어서 바로 연락했는데 수리기사가 곧 도착할 거래요. 번호키도 다른 전자제품처럼 보통 1년 동안은 무상 수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출장비는 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군요. 번호키는 열쇠를 안 가지고 다녀서 좋기는 하지만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나쁜 점도 있네요.
2. 들어봅시다. 2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얼마 전 서울의 한 지역에서는 400번째 러브하우스가 생겼습니다. 이번 러브하우스는 지역 공무원과 시민봉사단이 함께 어려운 이웃의 집을 고쳐주는 사랑의 집수리 활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번 집은 반지하에 있어서 방에 습기가 많아 수리가 필요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몇 년 동안 교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은 이곳의 장판과 벽지를 교체하고 싱크대와 보일러를 수리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이 활동은 봉사단이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화장실을 고치고 벽지를 교체해주는 봉사활동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점차 더 많은 집을 수리하게 됐습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남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사랑의 집수리 봉사단처럼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칠과 명절.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추석에 먹는 송편은 어떻게 만들어요? 쌀가루 반죽에다가 밤이나 콩을 넣어서 반달 모양으로 빚으면 돼요. 2. 추석 연휴에 고향 잘 다녀왔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버스에서 시간 다 보냈어요. 3. 올 추석에는 차례 음식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요. 그러게요. 저도 차례 준비를 해야 하는데 물가가 비싸서 걱정이네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민준 씨 집에서는 추석 때 뭐래요? 큰 집에 가서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이 다 같이 성묘도 다녀와요. 민준 씨 집이 작은 집인가 보군요. 2. 드디어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군요. 그러게요. 이번 연휴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려간다고 하죠? 네, 추석 연휴가 길어서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3. 반 씨, 무슨 걱정 있어요? 아, 네. 추석 연휴에 여자친구 집에 가는데 선물 때문에 고민이에요. 그래요. 추석이니까 핵과일이나 한국 전통 술 어때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민재야, 이번 추석에는 뭐 해?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지. 너도 우리 집에 갈래? 명절인데 내가 가도 될까? 그럼 명절에는 모두가 즐거워야 하는 거야. 고마워. 그럼 세뱃돈을 준비해야겠다. 세뱃돈? 추석에 어른들께 절하면 받는 돈. 내 조카들에게 나도 세뱃돈을 좀 줘야지. 세뱃돈은 설날에 어른들께 절하고 받는 돈이야. 추석에는 어른들께 절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뱃돈도 없지. 그럼 어떻게 인사를 해? 보통 때 인사하는 것처럼 하고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안부를 물어보면 돼. 그렇구나. 추석은 설날이랑 달리 세뱃돈도 덕담도 없구나. 추석에는 햇곡식이나 햇과일로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이웃과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면 돼. 4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음력 8월 15일인 추석은
설날과 함께 한국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추석을 한가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말은 신라시대에 시작된 것으로 한은 크다를, 가위는 가운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추석에는 1년 동안 기른 곡식으로 차례를 지내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1년 중 가장 곡식이 많을 때이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도 생겼다고 합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유나 씨, 기분 좋은가 봐요. 곧 추석 연휴라서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부르는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추석에 뜨는 보름달을 보고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예요. 재미있네요. 설날에 부르는 노래는 배운 적이 있는데 이 노래는 처음 들어요. 설날 노래요? 아, 까치까치 설날을 알아요? 네, 한국 문화 시간에 배웠어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이렇게 부르는 거 맞죠? 잘하네요. 그런데 DMC, 까치를 알아요? 까치는 한국에서 좋은 의미가 있는 새라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까치에는 작다는 뜻이 있다고 해요. 까치 설날은 작은 설이라는 뜻이고요. 노래를 잘 들어보면 설 전날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팔과 여가 생활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알차게 휴일을 보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해보세요. 전 요즘 피아노랑 플루트를 배우고 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2. 레저 스포츠를 하나 배워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 친구가 레저 스포츠 강사인데 배워볼 만하대요. 3. 사람들은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드는데 여가 생활을 왜 하는 걸까요? 즐기면서 할 수도 있고 배우는 것도 많잖아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한국 사람들은 여가 활동을 많이 하나 봐요. 제 주위에 있는 한국 친구들을 보면 휴일마다 뭔가를 하더라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여가 활동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하면서 시간을 유용하게 쓰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걸 못 찾았는데 빨리 찾아봐야겠네요. 2. 오랜만에 산에 갔다가 루이엔 씨를 만났는데 암벽 등반을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루이엔 씨 암벽 등반 동호회 회원인데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약해 보여서 그런 취미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대로 배우면 여자들도 할만해요. 3. 준영 씨는 휴일에도 늘 집에만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야구를 좋아해서 경기 있을 때마다 친구들이랑 야구 보러 다녔는데 유학을 와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봐요. 아, 그랬군요.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이번 주말에는 같이 운동하는 게 어때요?
친구들이랑 볼링을 치기로 했거든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루이엔 씨, 요즘 가야금을 배운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배우게 됐어요? 여가 시간에 뭘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한국 친구가 추천해줘서 배우게 됐어요. 배워보니까 어때요? 재미있고 배워볼 만해요. 전통 악기를 배우니까 한국 문화도 더 많이 알게 되고 전통 음악도 들어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베트남의 대학생들도 루이엔 씨처럼 여가를 바쁘게 보내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처럼 뭔가를 하면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한국처럼 여가 활동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거든요. 그럼 여가 시간에 대부분 뭘 해요?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영화를 봐요. 가끔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대학생들의 여가 생활은 비슷하네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지만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2. 들어봅시다. 2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퇴근 후에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헬스나 재즈 댄스 등 활동적인 취미를 즐기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어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자기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공부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더욱 전문성을 갖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함께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취미를 살리는 강좌를 듣는 것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문화센터는 비용이 싸고 강좌도 다양해서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주부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또는 운동으로 체력을 키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퇴근 후 헬스클럽이나 요가 학원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그리고 힘든 직장 생활 속에서도 더욱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체력이 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건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대부분 주말로 미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부지런하면 평일 퇴근 시간 이후에도 얼마든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즐기면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국어, 직장.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과장님, 이 서류는 어떻게 할까요? 이따가 회의할 때 필요한 거니까 2부씩 복사해가지고 이 과장님하고 김 부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2. 박 부장님이 회사를 그만두셨대요. 그래요? 다른 회사로 이직하셨대요? 아니요. 사업을 시작하신대요. 3. 여보세요? 영업부 조민재인데요. 한지원 씨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외근 나가셨는데요. 네. 그럼 이따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서울전자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총무부 이지훈 부장님께서 25년간의 회사 생활을 마치시고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부장님의 정년퇴임식은 3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회사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모두 오셔서
이 부장님의 정년퇴직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에 직장 옮겼지? 어때? 일은 할만해? 일이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 분위기도 좋아서 다닐만 해. 그래? 좋겠다. 나는 요즘 회사를 그만둘까 해. 일이 적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오신 과장님 성격이 까다로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래? 그래도 회사를 너무 자주 옮기는 건 좋지 않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수진 씨, 일주일 중에 무슨 요일이 직장인들에게 가장 힘들 것 같아요? 당연히 월요일이죠. 월요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주말에 푹 쉬고 월요일에 출근을 하려면 힘들어서 월요일만 되면 머리가 아프고 우울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월요일이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중 가장 힘든 요일은 수요일이래요. 그래요? 뜻밖긴 해요? 그렇죠. 주말 동안의 행복한 기억이 점점 없어져서 그렇대요. 그래서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요일은 일요일이래요. 그 다음으로 행복한 요일은 월요일인데 주말에 있었던 즐거운 기억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요? 재미있는 연구 결과네요. 2. 들어봅시다. 2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주 5일 근무가 확대되면서 한국인의 주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휴가는 여름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연중 어느 때나 갈 수 있는 것이 되었고 주말을 자기 개발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에 다니는 이지훈 씨는 금요일만 되면 즐겁습니다. 주 5일 근무로 주말이 길어진 덕분에 마음껏 여행을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에는 5일 휴가를 사용해 8박 9일 동안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처럼 주 5일 근무가 확대되면서 주말 해외 여행객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주말을 이용해 해외로 나간 사람 수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또 길어진 여가 시간을 자기 개발에 힘쓰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외국어 학원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주말반이 인기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외국어 학원에서는 주말반 수강생이 작년에 비해 15%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2011년이 되면 20명 미만의 모든 회사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주 5일 근무로 한국인의 휴가와 주말이 앞으로도 많이 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십과 절약.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맞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뚜안 씨는 어떻게 생활비를 절약하세요? 저는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쇼핑을 하러 갈 때 꼭 필요한 물건 이름을 미리 적어가요. 2. 결제는 카드로 하시겠어요?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카드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카드는 한도가 초과되었는데요. 3. 돈을 그렇게 물 쓰듯 하면 어떡해요? 저도 아껴 쓰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뚜안 씨, 못 보던 책상이네요. 새로 샀어요? 아, 이거요? 지난주에 재활용품 센터에 가서 하나 샀어요. 새 것 같은 물건이 아주 많던데요. 그래요? 저도 선풍기를 하나 사야 하는데 거기에 가면 가전제품도 있어요? 그럼요. 가전제품도 있어요.
어디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2. 이번 달에도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걱정이에요. 그래요? 저도 전에는 신용카드를 많이 썼는데 요즘엔 주로 현금을 써요. 현금을 쓰면 절약이 돼요? 그럼요. 현금을 쓰니까 무엇보다 충동 구매를 하지 않아서 절약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해의 저축상을 받으신 이미선 씨를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물건을 살 때 늘 동전부터 쓰셨다고 말씀하신 내용의 기사를 읽었는데 그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물건을 살 때 지폐를 먼저 쓰면 잔돈이 남게 되는데 그러면 동전이 무겁기 때문에 집에 오면 동전을 아무 곳에나 두게 돼요.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잔돈부터 사용하면 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푼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목돈을 모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늘 잔돈부터 썼어요.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미선 씨처럼 저축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실 텐데 저축을 잘할 수 있는 비결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비결이라고 말할 것은 없습니다.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인데요. 저는 돈이 생기면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 먼저 하고 남은 돈을 썼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몇 번만 해보면 습관이 돼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축왕 이미선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지금 댁의 냉장고 온도가 몇 도로 맞춰져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만약 모르신다면 이미 돈이 새 나가고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는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내부 온도를 1도만 높여도 7%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 뒷면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세탁기는 10분 이상 돌리면 때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옷감만 상합니다. 세탁을 할 때 따뜻한 물을 사용해서 세탁기를 10분 이내로 돌리면 전기도 절약하고 옷도 깨끗하게 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경우는 모니터가 컴퓨터 전력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데요. 따라서 본체 부팅 시간에 맞춰 최대한 늦게 켜고 잠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모니터를 끄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CD를 넣은 채 작동하면 그만큼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사용 후 바로 빼놓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기를 절약하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일 수가 있어서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환경까지 챙길 수 있는 전기에너지 절약.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11과) 결혼.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셨을 텐데 어떻게 허락을 받으셨어요? 자주 찾아뵙고 저의 진심을 보여드렸어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2. 종교가 다르다면 결혼 생활이 무척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종교는 쉽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3.
내일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기로 했는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실까봐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진 씨는 성격이 활발하니까 어른들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유나 씨는 나중에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저와 말이 잘 통하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외모는요? 요즘은 키가 큰 남자가 인기가 많다면서요? 글쎄요. 저와 성격이 잘 맞는다면 외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요? 2. 한국에서는 한복을 입고 결혼식을 해요? 요즘에는 서양식으로 결혼을 해서 잘 입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번 주에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 직접 가서 볼래요? 제가 모르는 사람일 텐데 가도 될까요? 축하하는 자리니까 괜찮아요. 제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아주 친한 친구라서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선생님께서는 사모님과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 비결이 있나요? 글쎄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원래 취미가 같았어요? 아니요. 취미는 달랐는데 같이 살면서 서로 좋아하는 것을 찾았지요. 매주 함께 테니스를 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이야기할 거리가 많지요. 저도 선생님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걱정 마세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작은 일에도 대화를 해나가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2. 들어봅시다. 2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생활 양식의 변화와 결혼관의 변화로 인하여 점차 독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철저한 준비를 하여 자신의 인생의 한 모습으로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한 방송국과 일본의 한 방송국이 공동으로 양국의 미혼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독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미혼 여성 가운데 반 이상은 결혼을 인생의 필수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독신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양국 응답자 모두 적절한 상대가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 일본에서는 시댁과의 관계, 한국에서는 출산, 육아,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을 두 번째 이유로 선택하여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기혼자에 비해 독신이어서 겪는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곤란한 상황에서 혼자 대처하기 어려움을, 일본은 정신적 외로움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독신으로 있을 경우에 대한 걱정은 양국 미혼 여성 모두 가족 없이 혼자 늙어간다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결혼을 한다면 결혼 상대에게 바라는 조건은 일본과 한국 똑같이 가치관과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출산에 대해 꼭 가지고 싶다, 있는 것이 좋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비율은 한국이 58%였으나 일본은 45%에 그쳤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본 응답자들은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나 한국 응답자들은 일과 육아를 모두 잘할 수 없을까봐 걱정이다라는 대답을 꼽았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미혼 여성이 어떤 생각과 고민을 갖고 어떤 색깔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2과 사건과 사고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직접 운전해 보니까 어때요? 편하기는 한데 조심해야겠어요. 사실 얼마 전에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2. 저쪽에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모여 있죠? 소방차가 많이 지나가는 걸 보니까 불이 났나 봐요. 3. 남씨, 오늘은 왜 술을 안 드세요? 차를 가지고 와서 이따가 운전해야 해요. 아, 그렇군요. 요즘 뉴스를 들어보니까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던데 조심해야죠. 2번. 대화를 잘 듣고 맞는 것에 체크 표시해 보십시오. 1. 어제 뉴스 보셨어요? 어느 나라에 지진이 나서 인명피해가 크대요. 저도 신문으로 봤어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그곳에 가려고 했는데 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이런 자연재해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니까 정말 무서워요. 맞아요. 하지만 미리 대책을 세워놓으면 피해가 좀 줄어들겠죠. 2.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무슨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다행히 옆에 있던 사람이 응급처치를 해서 심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구조대에 신고해야 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 제가 신고해서 곧 도착할 거예요. 3. 뉴스 들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가족여행을 갔다가 실종됐대요. 네, 저도 봤어요.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많아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대요. 들어보니까 실종된 사람 중에는 아이도 있다고 하던데 정말 안 됐어요. 앞으로 여행 갈 때는 날씨도 잘 보고 가야겠어요. 맞아요. 저는 얼마 전에 등산을 갔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미끄러질 뻔했는데 조심해야겠네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지훈 씨, 어제 잘 잤어요? 저는 어젯밤에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거든요. 화씨 집에서도 그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어제 자다가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사고가 났던데요. 사고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제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자동차하고 부딪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경찰차하고 응급차도 와 있었고요. 그래요? 그럼 사고 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대요?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았나 봐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오토바이 운전자만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대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운전할 때는 조심해야 하는데 큰 사고가 날 뻔했네요. 특히 요즘에는 과속 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무서워요. 맞아요.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니까 문제지요. 모든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해서 안전운전을 하면 교통사고가 줄어들 텐데 정말 걱정이네요. 2. 들어봅시다. 2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물놀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물놀이 안전사고 통계를 살펴보니까 전체 73%가 강이나 하천, 계곡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과는 다르게 구조대원이 없는 곳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지역의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해결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특히 계곡처럼 위험한 곳에서는 여름철마다 조난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석에게 물놀이 안전 교육이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생길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물놀이 지역에 비치되어 있는 구조 장비를 점검하고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석액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도 실시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보다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3과) 교육제도 1. 알아봅시다. 1번 내용을 듣고 들은 내용이 의미하는 단어를 골라 쓰십시오. 1. 국가에서 정한 법에 따라 일정한 연령에 이른 아동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보통교육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1949년 교육법이 만들어지면서 시행되었으며 한국의 이것은 중학교까지입니다. 2. 어떤 자격에 필요한 지식이나 학력, 기술 등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정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각급 학교의 졸업 또는 입학 자격을 위한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입니다. 현재 이것은 중학교 입학 자격, 고등학교 입학 자격, 고등학교 졸업 자격의 세 분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3. 과학, 외국어, 농업, 해양,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하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등이 이에 속하며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를 말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보통 몇 시까지 공부해요? 보통 오후 9시까지 해요. 그럼 그때까지 수업을 받는 거예요? 아니요. 정규 수업은 4시나 5시쯤 끝나고 저녁에는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걸 해요. 2. 준영 씨는 영어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혹시 어학연수 다녀왔어요? 아니요.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우와, 외국어 고등학교는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던데 공부를 정말 잘했나 봐요. 그건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좋아해서 다른 과목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3. 한국도 국립대학에 입학하려면 따로 시험을 보나요? 아니요.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에 관계없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내신 성적으로 대학에 가요. 베트남은 따로 시험을 봐요? 베트남은 대학 입학 시험만 있고 점수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한국과는 입시 제도가 다르네요. 3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국의 현행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는 2년 또는 4년을 기간으로 하며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만 3세부터 사설 보육원 놀이방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만 4세부터는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 따라 고등학교는 인문계와 실업계로 구분되며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다니며 실업계 고등학교는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다닙니다. 이 외에도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입학시험인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봐야 하며 이 시험을 치러야 대학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국의 입시는 정시와 수시로 나뉘는데 정시란 수능 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수시는 정시 기간 전에 미리 대학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조기 유학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신문을 보니까 조기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던데 한국은 조기 유학을 많이 가나 봐요? 네, 예전에는 고등학생 정도가 되어야 유학을 보냈는데 요즘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유학을 보내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나이가 어리면 적응력이 빨라서 어른보다 언어를 훨씬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저만 해도 한국어를 배우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좀 더 어릴 때 배웠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기는 해요. 하지만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요즘은 국내에도 좋은 언어 프로그램이 많은데 꼭 외국에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 나라에서도 외국어를 배울 수 있지만 들이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다고 생각해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나라로 유학을 가면 국내에서 배우는 것과 별 차이가 없지 않나요? 화 씨의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기 유학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모 없이 혼자 유학을 갔다가 좋지 않은 길로 빠지거나 돌아와서 한국의 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거든요. 기러기 아빠와 같은 사회 문제도 생각해 볼 일이고요. 기러기 아빠가 무슨 말이에요? 자식의 유학을 위해 아빠는 국내에 남아있고 자식과 아내를 해외에 보낸 뒤 돈을 벌어 해외로 보내는 가족 현상을 뜻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교육이 중요해도 가족이 떨어져 살면서까지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네요. 한국 부모들은 좋은 환경에서 자식을 교육시키려는 교육열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14과) 환경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신문 기사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대요. 그래요. 작년보다 올해 겨울이 더 따뜻한 것 같아요. 2.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제부터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대요.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겠네요. 3.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한 사람이 평생 사용하는 나무의 양은 큰 나무 500그루 정도라고 해요. 그래요?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나무를 사용하는지 몰랐어요. 나무를 한 그루라도 더 심기 위해 노력해야겠어요. 2번. 다음 두 학생의 대화를 잘 듣고 답하십시오. 1. 저는 학교에 컵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요? 불편하지 않아요? 네, 조금은 불편해요. 하지만 계속해서 컵을 가지고 다닐 거예요. 불편한 반면에 일회용 컵의 사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저도 이제부터 환경을 생각해서 일회용 컵의 사용을 줄여야겠어요. 2. 저는 이제부터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닐 계획이에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학교 앞에 길이 막혀서 자전거가 버스보다 더 빠를 때도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자전거를 타는 것은 자동차보다 조금 힘든 반면에 건강에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지원 씨도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니지 그래요? 3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 쓰레기의 양도 함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처리장마다 쓰레기가 넘쳐날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제 쓰레기 처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한 번 사용한 제품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쓰레기의 양을 줄여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해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입지 않는 옷이나 생활용품을 이웃들과 나눠 쓰도록 합시다. 고장난 가전제품은 고쳐 쓰도록 합시다. 연습지나 메모지는 이면지를 사용합시다. 버리는 음식은 일반 쓰레기통에 함께 넣지 말고 따로 모아서 동물의 먹이로 활용합시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 강의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환경오염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환경위기 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기 시계는 지구 환경이 나빠진 정도를 시간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환경위기 시계는 90개 나라의 환경 전문가를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설문조사를 해서 시간이 정해집니다. 환경위기 시계는 시간별로 위험 정도를 나타냅니다. 0시부터 3시까지는 괜찮은 상태이며 3시부터 6시까지는 조금 위험한 상태이고 6시부터 9시까지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며 9시부터 12시까지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환경위기 시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간은 9월 현재 9시 51분입니다. 전 세계 환경위기 시계의 현재 시각은 9시 22분으로 이전보다 11분이 느려진 반면 우리나라의 환경위기 시계는 2005년 9시 29분에서 22분이나 빨라졌습니다. (15과) 옛날 이야기.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민준 씨는 어떤 옛날 이야기를 좋아해요?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2. 한국 옛날 이야기 중에 흥부놀부는 어떤 이야기예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3. 옛날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교훈을 줘야 하는 거야? 꼭 그렇지는 않아. 그냥 단순하게 재미나 감동을 주는 이야기도 있어.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토끼와 거북이네요. 반 씨는 우화를 좋아하나 봐요. 우화요? 그게 뭐예요? 아, 옛날 이야기 중에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를 우화라고 해요. 2. 흐엉 씨, 우리가 어제 본 애니메이션 두 편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콩쥐팥쥐랑 흥부놀부의 공통점? 글쎄요. 형제나 자매가 나오는 것, 그리고 둘 다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는 것. 또 뭐가 있나요? 둘 다 주제가 권선징악이에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못된 사람은 벌을 받는 거죠. 3.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민준 씨, 그거 무슨 노래예요? 루이엔 씨, 프랑스 옛날 이야기 신데렐라 알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노래예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이번 방학에 고향에 갈 때 사촌 동생에게 한국어로 된 책을 선물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사촌 동생이 몇 살이에요?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해요. 와, 아직 어린데 한국어로 된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어를 배웠거든요. 한국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게다가 독서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럼 콩쥐팥쥐가 어때요? DMC 사촌 동생이 독서를 좋아하니까 신데렐라를 읽었을 것 같은데. 아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이야기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내용과 주제가 서로 비슷해요. 신데렐라가 구두를 잃어버린 것처럼 콩쥐도 신발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신발 덕분에 왕자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되지요. 아하, 콩쥐 팥쥐에서 팥쥐는 콩쥐를 괴롭히는 못된 언니겠군요. 맞아요. 새어머니가 데리고 온 언니예요. 정말 신데렐라와 비슷하죠? 그러네요. 콩쥐 팥쥐라면 사촌 동생이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겠네요. 좋은 책을 추천해줘서 고마워요. 4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아이들은 옛날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옛날에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이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옛날 이야기의 힘은 무엇일까요? 옛날 이야기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며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궁금해하거나 무서워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주나 왕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 나쁜 사람들이 도깨비에게 혼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도 아이들이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야기의 결말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2. 들어봅시다.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세계 위인전? 민수야, 이게 뭐야? 아, 위인전? 그건 뛰어나고 훌륭한 일을 남긴 사람,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에 대해 기록해 놓은 글이야. 아, 베트남의 호치민 주석 같은 사람? 맞아. 그런 영웅에 대해 쓴 글이 위인전이지. 그런데 너 혹시 거북선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니? 거북선? 잘 모르겠는데.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만든 배의 이름이야.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의 주변 국가로부터 나라를 지킨 아주 훌륭한 장군이지. 아, 얼마 전에 드라마로 나온 적이 있지? 맞아. 드라마에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지. 멋지다. 그럼 이순신 장군의 위인전을 사서 읽어봐야겠다. 그래. 읽으면서 그 시대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좋은 역사 공부가 될 거야.